지난 주말에 이제 열렸던 경기들에서 오영규 선수가 교체 출전을 해서 멀티골 득점을 했고요. 그 멀티골 득점 장면을 제가 이제 봤는데, 뭐 경기를 챙겨보진 않았지만 이제 하이라이트를 봤죠. 오영규 선수가 이제 들어와서 넣었던 골 장면들을 보면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어요. 공을 본인이 넘어온 거를 논스톱으로 넣는 것도 그랬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뒤에서부터 엄청나게 치고 나가서 연결한 다음에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넣었던 장면. 그래서 그 두 개를 봤을 때 일단은 오영규 선수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이 선수가 이번 시즌 계속해서 이 리그에서 잘 하면서 득점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고 시즌 12호 골을 넣었으니까, 이런 어린 선수가 득점 페이스를 유럽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건 일단 국가대표한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감독님이 어쨌든 간에 이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골을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본인 팀에서 보여준다면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주민규를 쓸 것이냐, 아니면 J리그에서 어쨌든 간에 지난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피지컬적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오세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손톱으로 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요. 그래서 오영규 정도 활약을 하고 있어야지만 사실 저는 대표팀에서 고민거리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오영규 선수가 저희가 맨날 간절맨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시즌 확실히 본인이 이 리그에서 셀틱에서 못 뛰었던 한들을 좀 풀면서 본인의 가치를 좀 증명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져서, 저는 일단 이거는 뭐 대표팀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여져요. 이 선수가 일단 빠르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대한민국의 테베즈, 대한민국의 루니 느낌이 나는 오랜만에 나온 악동형 공격수긴 하거든요. 약간 이런 류의 공격수가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선수, 제 기억에 남는 선수가 이종호 선수예요. 이종호 선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건 국가대표에 굉장히 호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선수를 어떻게 대표팀에서 많이 안 쓸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영규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득점을 몰아붙는다면 이거는 진짜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손흥민을 톱으로 쓸 거냐, 오영규를 톱으로 쓸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10중에 8이 아마 손흥민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영규를 쓸 거냐 주민규를 쓸 거냐라고 하면 10중에 7, 8이 아마 주민규를 쓰고 오세훈을 쓸 거다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영규 선수를 더 써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벤투 월드컵을 봤을 때 이강인 선수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나가기 직전에 마요르카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전에서 못 뛰고 예를 들어 월드컵을 나갔어. 평가전에서 왜 안 뛰기냐라는 야유를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때 당시 마요르카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줬던 이강인도 대표팀에 들어와서 경기 분수를 월드컵 직전까지는 채우기가 어려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왜 이강인을 안 뛰기고 뭐 나상호라든가 권창훈이라든가 이런 선수를 먼저 뛰게 하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 권창훈이나 이 선수들이 월드컵을 나갈 때까지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활약을 하고 나서 월드컵에 나가서도 어떻게 보면 나상호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따지면 이 대표팀이라는 그 선발 자리에 혹은 대표팀이라는 팀에서 뛰는 거가 얼마나 쉽지 않은 자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오영규 선수가 이런 활약을 황희찬 선수가 보여줬듯이 울버햄튼에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완전 달라요. 근데 오영규 선수가 넘어야 될 선수가 주민규랑 오세훈이라는 선수도 있지만 사실상 황희찬이랑 손흥민도 넘어서야 된다는 느낌도 있어요. 왜? 그 둘도 포드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고민거리이고 좋은 고민거리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규 나와서 잘한 적이 없는데 요즘 주민규 선수가 주말 경기에서도 나와서 굉장히 잘했고요.
그다음에 주민규 선수가 현재 K리그에서 득점왕 1위를 달리고 있어요. 5골을 넣으면서 1도움을 하면서 6경기 공격 포인트 6개를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영규 선수가 좋은 스텝업을 하고 있는 거고, 오영규 선수가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페이스를 더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팀에서 선발 라인업에 들려면 계속해서 이런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한다.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양민혁 선수랑 이제 배준호 선수도 어제 경기에서 이제 득점을 가져갔어요.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간에 대표팀을 왔다 가고 나서 그 두 선수가 이제 득점을 가져가게 됐는데,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에 뛰었고 두 번째 경기 때는 라인업에 아예 못 들었었고, 그 다음에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경기에 교체 출전하면서 A매치 첫 대표팀 캡을 달았고, 그 다음에 이번 경기 때 기가 막힌 왼발 중거리 슈팅을 때리면서 이 영건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팀 짬밥 먹은 민혁이와 배준호 선수, 이 둘이 득점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왜 클럽팀에서는 이렇게 득점을 많이 하는데 뭐 국가대표에서는 이 선수들을 이렇게 못 살리냐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예를 들어 대표팀으로 오기 전까지 막 시즌, 예를 들어 또 이거는 또 오영규랑 또 다른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오영규는 벌써 시즌 15골까지 넣고 온 상태라고 치면, 물론 리그는 벨기에 리그죠. 이 둘은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는데 사실 이번 시즌 득점포가 많지 않아요. 막 이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오기 전에 애초에 리그에서 막 연속골 넣고 있고 막 5골 6골 넣고 있고 막 8골 9골 넣고 있고 막 이런 상태가 아니었고, 한동안 이들도 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좋은 득점을 가져가기보다는 애매모호한 활약을 계속해서 보이다가 이번 대표팀을 왔다가 가면서 득점을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득점을 한 걸 놓고 왜 이들을 이만큼 활약을 못 시키냐라고 말하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선수가 어린 선수들, 특히 우리나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왼쪽 윙어의 자리가 진짜 여러분들 어려운 자리잖아요. 손흥민 기다리고 있지. 손흥민이 일단 1번이지, 그 다음 2번이 황희찬이지, 그 뒤에 따라오는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번에 6명 정도가 뽑혔다고 말했는데 이 둘에 양현준에, 양민혁에, 배준호, 엄지성까지 있다 보니까 이 대기표 순번이 굉장히 긴 대기표 줄인데,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어린 선수들이 이런 챔피언십 무대에서 이렇게 득점을 가져가고 어시스트를 쌓아가고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사실상 이 선수들이 정말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과연 손흥민, 황희찬을 밀어내고 뛸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 아직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들. 뭐 소속팀에서 골을 넣었다라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어제 그 배준호 선수의 득점도 보면은 가운데서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하프스페이스에 들어가서 들어오는 컷백을 좀 기가 막히게 마무리했고,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왼발 중거리 포, 진짜 뜬금없는 중거리긴 했어요. 이 선수가 강원에서 뛸 때부터 좀 중거리 슈팅에 대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난 경기 때 보면은 이 타이밍에 중거리를 때린다고? 라고 하는 타이밍 때 중거리를 때려서 득점을 가져가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풀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하이라이트들로 봤고 이 선수들의 볼터치를 봤는데, 냉정하게 배준호 선수의 경기력은 어제 좀 좋긴 했어요. 이 선수가 왜 그 전 경기에 뭐 물론 대표팀에 왔을 때 첫 경기 때 이 선수가 들어와서 했던 활약을 얘기하자면 너무 못했어. 좀 못하긴 했어. 근데 두 번째 경기 때는 아예 명제를 당했잖아요. 왜 명제를 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준호 선수는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득점을 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재밌는 장면이, 배준호가 왼쪽에서 공격하다가 상대방이 뺏으니까 양민혁이 다시 공격을 이어가는 장면. 양쪽 윙에 코리안 리거 양쪽 윙 대결을 보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던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고, 이 어린 선수들이 이런 리그에서 정말 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정말 대단한 거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챔피언십이 어디 뭐 동네 리그도 아니고 챔피언십이 쉬운 리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보다 빡세고 어디보다 거친 리그이고 굉장히 많은 경기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펼치기가 어려운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잘 뛰고 있다는 것만으로만 봐도 좀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팀을 왔다 갔을 때 이 시차 적응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강인 선수를 이야기하면서도 약간 지난 시즌 월드컵 이후에 이제 PSG를 가고 PSG에서부터 대표팀 차출을 엄청나게 많이 되면서 대표팀만 오면 모든 경기를 다 뛰고 돌아가고, 또 PSG에 가면 그때 당시 많은 경기를 또 뛰었고, 이런 식으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을 하는 거를 처음 해보는 시즌이다, 제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를 뛰고 그 시차에 살다가 여기에 와서 이 시차에 살면서 운동까지 하면서 그 운동이 그냥 헬스 혹은 수영 막 이렇게 본인이 그냥 몸을 챙기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본인의 극한을 찍어야 되는 운동을 한다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그 잠이라든가 다리의 무게감, 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가 무거워지는 선수들은 또 엄청나게 빨리 무거워지기 때문에, 사실 뭐 배준호, 양민혁 이런 선수들, 그 다음에 엄지성 이런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뛰다가 대표팀을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바로 이렇게 활약을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참 신기하게도 두 번째 경기 때 명제가 됐었는데 이번 경기 때 배준호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득점을 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민혁 선수도 어쨌든 간에 시차 적응을 잘 성공하면서 후반전에 나와서 이제 득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어렸을 때 영국에서 이제 경기를 뛰고요. 영국에서 결승전을 뛰고 한국 청소년 대표팀에 잠깐 불려갔었을 때 비행기 경기를 뛰고 나서 사실 연장전까지 뛰고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로 와서 다음날 대표팀 소집에 들어가 봤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히딩크 감독님의 그런 피지컬 트레이닝, 서킷 트레이닝이 워낙 유행할 때여서 들어가자마자 다음날부터 막 피지컬 트레이닝과 서킷 트레이닝 이런 걸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연습 경기도 뛰고 막 이랬었는데, 저도 사실 그때 호흡이라든가 혹은 막 몸 상태라든가 이런 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인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저는 유스 레벨이었다고 치면은 지금 이 선수들은 성인 레벨을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템포라든가 텐션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빡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어린 선수들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더 적응을 잘 해나가느냐, 이런 게 전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두 선수 다 대표팀에 와서 분수를 채우고 갔기 때문에 그게 또 소중한 경험이 되면서 자신감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또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데 도움이 된 게 아닐까, 전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축구라는 게 뭐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몸 상태가 정말 중요한 운동이고, 그 어린 나이 때 이런 왔다 갔다를 하면서 좋은 활약을 계속 펼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영규 선수, 양민혁 선수, 배준호 선수, 엄지성 선수, 뭐 이런 어린 선수들, 특히 공격적에 있는 선수들이 해외 나와서 계속해서 뭔가 공격 포인트를 올린다든가 득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냥 좋은 소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옛날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막 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막 득점을 한다라고 해서 어시스트를 가동한다고 해서 저는 막 과장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이들이 첫 번째 뭐 벨기에 나간 선수고, 이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혹은 챔피언십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처음 예를 들어 뭐 이영표 선수가 나갈 때, 박지성 선수가 나갈 때처럼, 설기현 선수가 벨기에를 갈 때처럼 처음 가는 뭐 이런 약간 유형의 선수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활약만 하고 있어도 우리가 막 진짜 들뜰 필요가 있고, 우리가 막 와 하면서 진짜 막 이럴 필요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정말 많은 해외 리거가 있었고, 그 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린 선수들이 하고 있는 활약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어린 선수들이 그런 대단한 리그에서 경기를 뛰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저는 칭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막 과장하면서 엄청 좋아하고 싶진 않네요, 저는. 여러분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거는 선수들에게도 그렇고 대표팀에게도 그렇고 참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성용 선수 다큐를 봤지만 거기서만 봐도 기성용 선수가 이렇게 해외 구단들을 돌아다닐 때 굉장히 많은 스카우터들이 한국인 선수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활약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 배진호 선수, 오영규 선수의 활약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왕 이렇게 시작된 거 뭐 양현준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또 좋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날 경기 때 보면 대표팀 두 번째 요르단 경기 때 양민혁이 오른쪽 윙에 나와서 그냥 괜찮은 활약을 했어요. 대표팀 요르단 경기 때도 막 엄청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어린 선수가 A대표팀 첫 경기 치고는 잘한 경기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건 그 요르단전에 시작은 양민혁이 오른쪽 윙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양현준이 들어오는 타이밍 때 양민혁을 조금 더 왼쪽에 띄껴보고 양현준을 오른쪽에 띄꼈으면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더 들더라고요. 제가 경기 때도 계속 왜 양현준을 왼쪽에 쓸까, 1대1 자체가 오른쪽에서 하는 게 더 익숙해져 있는 선수를 굳이 왜 왼쪽에 쓸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반대로 뛰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하이라이트나 볼터치 영상을 보고 좀 들긴 했어요. 오영규는 이번 시즌 12골이나 넣었네요. 주전공격수 나가면 다음 시즌 득점왕 노려볼 듯 하네요. 근데 오영규 선수 한번 봐봐야겠다. 오현규 들어가보고 여기서 이 선수의 스탯을 보면 리그로만 한번 기준을 봐볼게요. 리그 기준으로 선발로 뛴 경기 자체가 많이 없네. 선발로 뛴 경기가 일단 리그에서는 한 경기, 두 경기 정도밖에 안 돼 보이고요. 분수로 따져봤을 때 슈퍼 쪼커잖아요. 그럼 대표팀에서도 쪼커로 썼잖아요. 쪼커로 안 썼던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선발로 뛴 경기 자체가 많이 없는데 뭘 슈퍼 쪼커로 쓰고 있는 선수를 슈퍼 쪼커로 썼네. 뭐가 문제인 거야? 국대에서 넘어할 정도로 시간이 짧아서 문제죠. 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국대가 너무할 정도인지 아닌지 요걸 보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스탯대로 뛴 거 같은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데이터대로 뛴 거 아닌가 정도면 첫 경기 1분, 두 번째 경기 7분, 세 번째 경기 벤치, 네 번째 경기 1분, 다섯 번째 경기 벤치, 일곱 번째 경기 18분, 12분, 15분, 31분, 20분, 6분, 12분, 7분, 8분, 5분, 3분, 8분, 8분, 2분, 7분, 21분, 72분, 28분, 7분, 68분, 7분, 13분, 5분, 9분. 간절하기 때문에 득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맨 오영규라고 제가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간절맨 오영규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수원 삼성 때부터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 선수가 뛸 때 보면 대가리 받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속팀에서도 뛰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선수를 왜 선발에 안 박냐 이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무스, 그러니까 PSG의 하무스 느낌인 거죠. PSG의 하무스도 분수가 많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득점을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선수가 영하고 간절하고 뽀록뽀록대고 빠른 선수가 상대방들이 좀 지쳐있을 때 들어오면 얼마나 더 좋은 활약을 펼치기가 쉽겠습니까? 하무스는 이기고 있는 경기에 대부분 막타로 들어온다. 근데 오영규 선수도 비슷해요. 0대 0이거나 뭐 비기고 있을 때도 들어오긴 하는데 혹은 무승부하고 있을 때도 들어오긴 하는데 오영규 선수의 팀도 사실 뭐 이기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죠. 근데 이렇게 저는 한 가지의 캐릭터가 생기는 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오영규 선수가 이번 시즌 이렇게 분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경기장 안에 들어올 때 이런 슈퍼초커 혹은 들어올 때 뭔가 분수에 비해 득점력이 좋다, 뭐 마무리 능력이 강하다라는 거를 결국에는 증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이미지가 쌓인다는 거는 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스트라이커에게.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거다. 이건 진짜 지금 보니까 이렇게밖에 분수가 안 되는데 시즌 12호 골을 넣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다. 역시 오영규.